자, 우리가 지난주에 1910년대 봤었죠? 1910년대. 자, 지난주에 이어서 1910년대는 우리가 어떻게 봤냐면 1910년대를 이렇게 나눠서 봤어. 국내, 그 다음에 국외. 기억나? 그러면 1910년대 국내는 1910년대 일본의 통치 기간이 뭐였어? 쓰지 마. 무단 통치 기간이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비밀 결사밖에 없었어요. 드러내놓고 활동을 못했죠. 국내. 반면에 국외는 선생님이 그때도 말했지만 1910년대 해외에서는 일단 기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 단계였다. 그러니까 1910년대 해외에서는 준비 단계였다 이렇게 기억했어.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20년대 이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1920년대 똑같이 나눠야 돼. 국내, 국외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내가 나중에 공부할 때도요. 독립운동을 할 때도 내가 나눠서 하란 말이야.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 단체들, 국외 독립운동 단체들. 1920년대 국내는 다시 또 어떻게 나오냐면 1920년대는 특이한 게 1920년대 말부터 1920년대 거의 후반부터 뭐가 들어오냐면 국내에 아니 이제 말부터라고 하지 말고 1920년대는 사회주의 계열이 들어옵니다. 드디어. 1910년대는 사회주의 없다 그랬어. 그러면 국내에서 다시 국내를 두 개로 나눠야 돼. 국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이렇게 나눠야 돼요. 그럼 1920년대 국내 민족주의 계열이 했던 운동이 세 개야. 세 개의 운동이기 때문에 다 실패한 거라고 했어. 밀립대학 설립운동, 문맹 퇴치운동,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 아니 물산장려운동 세 개. 다시 민립대학 설립운동, 물산장려운동, 그 다음에 문맹 퇴치운동. 공통점은요 다 미음으로 시작해요. 민립대학, 문맹 퇴치, 물산장려. 다 실패했지.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은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1925년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지자마자 일본이 치안유지법을 만들어서 탄압을 해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그래서 1927년에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의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단체 신간회가 만들어졌다. 기억나죠? 신간회는 비밀결사 아닌 공개단체였고 드러내놓고 했고 그 다음에 1920년대 후반에 자, 뭐야, 1927년 신간회 전에 1926년에 뭐 있어요? 60만세 운동. 그 다음에 1927년이 신간회, 1929년이 얘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광주학생 항일운동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신간회와 관련된 그런 운동이고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다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오늘 할 건 뭐냐면 1920년대 국외입니다. 그러면 1910년대가 국외에다가 해외 기지 건설을 하는 단계였다면 20년대에는 그 만들었던 기지를 활용하는 단계예요. 드디어. 쓸 겁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자 국내에서는 이렇게 민족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사회주의자들이 이런 운동을 벌였다면 해외에서는요 무슨 계열이냐면 무장운동 계열이거든요. 무장독립. 그러면 무장독립이 어디서 이어지는 애들이냐면 1910년 이전 애들, 식민지대기 이전에 항일 의병운동과 이어져요. 1910년 이전, 즉 식민지 이전, 1910년 이전 항일 의병운동을 개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병운동과 이어진다. 무장이란 거에서 항일 의병도 무장투쟁이잖아요. 그래서 무장 노선이라는 데서 그 노선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여러분 이어서 보셔야 돼요. 1910년대, 20년대. 1920년대 3.1운동 이후 막상 3.1운동은 참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 이후 조직적인 무장투쟁의 필요성이 공개됐다.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서 독립군 부대가 활동을 하는데 외우기 쉽게 서간도에는 무슨 서로 군정서군이 있고요. 북한도에는 북로군정서군이 있습니다. 북로군정서도 있고 대한독립군도 있는데 선생님이 1910년대 혹시 이거 기억나요? 중, 대, 북 이렇게 외웠죠. 중광단, 대종교, 북로군정서군. 북로군정서군을 만든 건
이건 종교 중에 대종교와 관련이 있어요. 대종교 산하군대입니다. 대종교는 뭐였어요? 단군을 믿는 종교입니다. 단군.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나철 선생님과 오기호 선생님이 만든 종교예요. 대종교. 대종교. 누굴 믿는 종교라고? 단군. 단군 신앙이에요. 여러분, 나철 오기호 선생님 기억나야 돼요. 1905년 을사조약 체결 당시에 을사조약, 우리가 1905년 외교권 뺏기는 을사조약을 체결했을 때 나철 오기호 선생님이 만든 게 뭐였습니까? 을사오적. 그 오적을 죽이겠다는 오적 암살단을 만들었던 선생님들이에요. 기억나요? 그 양반들이 만든 종교가 뭐라고? 대종교. 대종교는 단군을 믿는 종교. 이 대종교 산하 단체가 뭐고? 대종교 밑에 있는 단체가 중광단이고. 알겠니? 이 중광단 소속의 직속 부대가 바로 뭐 독립군 부대가 공로, 군정서, 군이야. 군대가. 그래서 외울 때는 같이 외워야 돼, 세트로. 중광단, 대종교, 북로, 군정서군. 중대북, 여보세요? 중광단, 대종교, 북로, 군정서군. 왜 북로, 군정서군이 중요하냐면, 북로, 군정서군에 배출한, 자, 누가 나옵니까? 김좌진 장군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무장독립투쟁했을 때 거의 뭐 전설적인 인물이죠. 사령관으로 결성된 무장독립군 부대로 뭐 했는데? 청산리 대첩. 청산리 대첩 때 가장 큰 공을 세운 어떤 군단입니다. 북로, 군정서, 군. 여러분, 청산리 대첩은 위치도 외우셔야 돼요. 여기 백두산 이쪽에 있으면, 이쪽이 청산리 좀 더 위가 봉오동 전투가 일어났던 지역인데 그래서 북로 군정서군 기억하세요. 서관도에 서로군정서 그러면 서관도 하면 우리 뭐 떠올려야 됩니까? 시민회 떠올려요. 시민회. 자 그러면 1919년 3.1운동 이후에 조직적인 무장투쟁의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독립군 부대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만들어지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일어났던 사건이 자 뭐가 있습니까? 얘가 먼저죠. 봉오동 전투가 뭡니다. 먼저입니다. 봉오동, 청산리의 순서가 둘 다 1920년에 일어나지만 얘는 6월달이고 얘는 10월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봉오동 전투 영화도 있죠. 청산리 대첩 순서 기억하세요. 봉오동이 먼저고 그 다음이 청산리입니다. 독립군들이 활발하게 국내 진공 작전을 전개돼. 이 말이 뭐냐면 부대는 이렇게 해외 다른 나라에 있지만 국내가 가까우니까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이쪽 국경 지역에 있었던 어떤 일본군 어떤 기지라든지 일본군 부대를 침략까지는 아니고요.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술로 이렇게 한 몇 명이 내려와서 보초들을 죽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고 빠지는 그런 작전들을 전개하다 보니까 일본군이 좀 피해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일본군이 안 되겠다. 이 만주 쪽에 여긴 당연히 중국땅이지만 당시 중국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군이 자기네 군대를 보내서 독립군, 조선 독립군들을 좀 소탕해야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일본군이 먼저 친 거예요. 독립군 부대를 근거지를 알아내고 그걸 공격을 했는데 그걸 막아낸 거죠. 봉오동 근처에서. 봉오동 전투에 참가했던 여러 부대들을 보면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 최진동이 이끄는 군무도독군 같은 여기에 김정서에 북로군정도 들어가요. 왜냐하면 군단이라고 해봤자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연합군 부대가 생기는 건데 근데 봉오동 전투 때 독립군의 연합부대였지만 그나마 가장 주도적으로 얘네를 끌었던 게 누구냐면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기 때문에 봉오동 전투는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이런 식으로. 잊지 마세요. 혼자 싸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주도적으로 전투를 이끌었다는 뜻이에요. 봉오동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일본군을 격퇴한 사건이죠. 자, 그러면 일본군 같은 경우는 성과를 못 거뒀잖아요. 패배했잖아요. 봉오동에서. 그래서 이제 일본이 더 많은 부대, 일본의 정규 부대, 대규모 부대를 이제 만주에 보내서 더 대대적으로 독립군을 소탕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역시 우리가 크게 막아낸 정도가 아니고요. 당시 일본군이 큰 피해를 봅니다. 이때 역시 주쳐봐. 연합부대였지만 이때도 청산리 대첩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부대가 바로 북로군정서군 김좌진이 이끄는. 그래서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군 나오는데 여기서 또 나오죠. 아까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으로 장군 여기 다 들어가요. 연합부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말 일본군이 크게 전투에 져요. 일본군과 청산리 일대 배군평 어랑冲등 6일간의 전투를 벌여서 크게 승리했기 때문에 봐. 얘는 이름이 뭐니? 얘는 전투지만 얘는 뭐야? 대첩이지. 규모는 우리가 얼마만큼의 많은 일본군 병사를 죽였냐야. 규모가. 100에서 1000단위로 올라가는 거야.
많이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청산리 대첩 설명 보시면 김좌진 등의 지휘하에 일본은 대군평에 매복하고 있었다. 매복 사실을 모르는 일본군이 매복 지점을 지나자 독립군이 일시에 사격을 가했다. 다음날 동토문 옆 독립군은 한 무리의 병력을 이끌고 천수평 적 기병들을 습습했다. 이상 두 차례 공격으로 큰 타격을 입자 격분한 일본군은 병력을 동원하여 어랑통 방면에서 완루구 고지에 진을 치고 있던 독립군을 향해 침공했다. 중요한 건 순서를 기억하세요. 봉오동, 천상리입니다. 그러면 두 번의 전투에 걸쳐서 이렇게 일본군이 치자 일본군이 자 이번엔 다른 방법을 쓰는 거죠. 어떤 방법을 쓰냐면 자 여기 보시면 독립군을 잡아낼 수 없으니까 근데 독립군의 근거가 뭐겠어요? 여기 보세요. 독립군이 산속에 보통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마을에는 독립군 부대가 없어요. 하지만 이 마을이 조선인 마을들이 독립군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뭐의 기지죠. 왜냐면 이 사람들이 먹을 것도 주고 군자금도 주고 인력도 공급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군 입장에서는 독립군 부대를 잡을 수 없으니 만약에 이쪽에 있는 조선인 마을들을 다 없애버리면 독립군은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겠죠. 어디 가서 먹을 걸 구하고 어디 가서 독립군자금을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생각한 건 바로 독립군을 수창하지 못하니 조선인 마을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게 간도 참변이에요. 순서 기억하고 있어요? 나랑 같이 갑니다 지금. 1920년대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그다음에 뭐라고? 간도 참변이에요. 여기 보시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패배한 일대가 뭐 한 겁니까? 조선인 마을을 습격하고 불지르고 주민들을 다 쫓아낸 사건입니다. 보복이에요. 일대가 간도 지역에 여기 나오죠? 간도 지역에 살고 있던 한인들을 무차별 학살했습니다. 그러면 근거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산속에 수용했던 독립군들은 도저히 여기서 활동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조선인 독립군을 왜 도와주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떠날 수밖에 없죠. 독립군의 이동이 나오죠. 청산리 대첩 이후 독립군들이 자 만주의 밀산이라는 곳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조규모 독립군들이 모이는 거예요. 밀산으로 집결을 해 모여서 함께 떠나요. 어디로 갔냐면 러시아로 가죠. 러시아라고 해봤자 왜냐면 옛날 여기 봐봐 여기가 지금 이쪽이 여기가 러시아잖아. 여기는 중국이고 여기는 중국이고 여기는 러시아인데 정말 추운 곳입니다 여러분. 추운 곳. 여기 이때 독립군들이 걸어갔죠.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그럼 차 타고 가겠습니까? 차가 어디 있어서 걸어갔는데 문제는 이 땅 바꿔봐. 우리가 러시아라고 한번 생각해봐. 근데 우리나라에 얘들아 우리나라에 러시아 애들이 그것도 무기를 들고 우리 허락도 받지 않고 우리 국경을 넘어와. 근데 두겠네? 근데 우리한테는 독립군이지만 독립군은 부대기 때문에 무기가 갖고 있었겠죠. 무기를 갖고 러시아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럼 당연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하겠어? 무기를 내놓든가. 그렇지 않아도 아니 여권 받아 갔겠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를 내놔라. 안 내놨어요. 그래서 충격전이 일어납니다. 러시아에서. 그래서 그게 여기 보면 또 우리 독립군 내부의 분쟁도 있었고 당시 러시아 군들과의 어떤 적군과의 갈등도 있어서 여기가 봐봐 자유시가 어디야? 자유시는 러시아인데 러시아에서 또 우리 독립군 부대가 많이 죽어요. 그럼 순서를 선생님 어떻게 해요? 순서를 다시 정리해 줄게. 우리 계속 가면서 또 한 번 복습하고 지금 정리를 계속 할 건데 순서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쓰지 말고 그냥 우리 같이 외우는 거야. 봉오동 전투. 그지? 순서를 한번 매겨볼게요. 봉오동 전투가 1, 청산리 대첩이 2, 그 다음이 간도 참변이 3, 그 다음에 밀산에 집결해서 러시아로 떠난 거. 이걸 4번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독립군 부대가 간도 참변 이후에 밀산에 모여서 러시아의 자유시는 우리나라식 표현이고 수보보든이라고 떠났어요. 떠났다가 5번이 뭐가 되는 거? 거기서 러시아 적군, 독립군 부대 내의 어떤 내분 이런 것을 인해서 또 많은 독립군 부대가 죽어요. 그게 자유시 참변입니다. 러시아 적군에 의해서 독립군이 강제로 무장해제를 당했다는 얘기는요. 무기를 뺏겼다는 얘기예요. 무기를 뺏기고 수백 명은 또 희생당하고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중국으로. 다시
만주로 기원하게 되는 거예요. 5번까지. 봉우동 평산리 간도 참변, 밀산 집결, 러시아 자유식 이동, 자유식 참변. 오케이? 5번까지 왔죠. 그럼 다시 만주로 돌아온 것까지 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 간도 참변과 자유식 참변으로 약화된 독립군을 정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냐면요. 그 다음 장으로 가시면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3부입니다. 3부. 이게 6번 되겠죠. 지금 우리 번호 매기는 건 1920년대 해외 무장독립운동의 순서를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3부가 만들어지는데, 자, 3부의 이름이 뭐냐면, 3부의 이름이 참정신입니다. 참정신. 참정신에서 앞글자를 따가지고, 동그라미 치세요. 참정신. 선생님이 그냥 앞글자 참정신, 정말 참정신에서 따온 겁니다, 이름을. 그래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세 개의 부가 독립군을 그러니까 여러 쬐끄만 독립군 부대, 살아남은 단위가 독립군 부대들을 다 합쳐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눈 거예요. 독립군 부대를. 알겠어요? 특히 중요합니다. 참의부 별표하세요. 왜? 세 개의 군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참의부다. 왜? 이건 이거 뭐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직속 부대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임시정부긴 하지만 정부기 때문에 정식 정부 밑에는 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참정신 중에 참이 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직속 부대다. 알아두세요. 그럼 위치가 있어요. 참정신의 위치가. 여기 보시면 나오죠? 여기 3부 통합운동. 참정신. 이건 나중에, 이거 1930년대니까 나중에 보세요. 근데 이때 3부 통합운동으로 만들어진 이 참정신이라는 부대의 특징은 이 참여가 참의부, 정의부, 신문부의 특징을 보면 단순한 군대가 아니고 여기는 행정을 맡아볼 수 있는 민정기관 플러스 군사기관까지 모두 갖춘 하나하나가 무슨 성격을 띈다? 하나하나가 각각의 성격, 정부의 성격을 띈다는 얘기예요. 참정신이 다. 알아두세요. 자치정부의 성격을 띈다 그랬습니다. 자치정부의 성격을 띈다. 참정신. 자, 그리고 1925년이 우리 국내에서도 중요한 해였죠. 일본이 치안유지법을 만든 해야.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진 해고. 그때는 또 해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이 만주는 아무래도 뭡니까? 만주는 조선 당연히 식민지가 여기 봐봐요. 여기가 만주잖아요. 여기 만주는 중국 땅이잖아요. 일본 땅이 아니다 보니까 조선은 이미 일본한테 먹혔으니까 여기는 일본이 지배하니까 조선 땅에는 마음대로 일본 군대를 보내고 일본 경찰을 출동시킬 수 있는데 만주는 아무래도 힘들어요. 중국 땅이기 때문에 말도 안 통하고. 그래서 여기 일본 군대를 한번 보낼 때마다 굉장히 이제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러면 조선총독부가 뭐라고 말해? 조선총독부와 만주를 당시 지배했던 애들이 군대인데 만주 군벌 얘네들한 조선총독부 일본 애들이 만주에 있는 중국 군벌들한테 제안을 한 겁니다. 너네가 조선인 독립군을 잡아주면 두당 얼마씩 줄게. 굉장히 많은 현상금을 걸었어요. 그러니 만주 군벌 입장에서는 뭐 돈 버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지네들끼리 조선 독립군을 잡아주겠다고 체결한 협약이 바로 뭡니까? 1925년까지 기억하면서 미스야 협정. 이게 7번이죠. 미스야 협정인 7번이 되는 겁니다. 자, 내용 방금 얘기했죠? 독립군을 체포해서 인계해주면 만주의 군벌이 독립군을 체포해서 인도해주면 우리가 돈 주겠다. 그것 때문에 사실 만주에서 3부가 결성되긴 했지만 독립군의 활동이 위축됐다. 그래서 7번까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시험 범위 들어가는 거. 봉오동 전투부터 미스야 협정까지. 자, 그래서 사실 미스야 협정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독립군 부대가 활동하기가 좀 힘들어지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 3부도 많다. 이 3부도 다시 합치자 또. 세 개도 많다. 세 개도 많으니까 3부 통합을 하자.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요. 국내외에서 가로해봐요. 민족 협동전선. 우리 이거 지난주에 했어요. 국내에서 신간회가 만들어질 때 좌우 합작운동이 있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민족주의 계열, 사회주의 계열 다 합치자. 그래서 봐봐. 이 민족협동전선 운동 때문에 국내에서는 뭐가 만들어지고 신간회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 운동 때문에 해외에서는 특히 만주에서는 3부 통합 필요성이 제기돼서 3부를
하나로 통일은 못했고요. 두 개로 만들었어요. 두 개로 다시. 삼부 통합운동. 삼부 성립이 6번, 미스협정이 7번, 삼부 통합운동이 8번 되겠죠. 삼부 통합 8번. 이건 삼부 성립. 이건 8번은 삼부 통합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와 뭐가 된다? 두 개로 나눠져요. 북만주의 무엇? 혁신의회, 남만주의 국민부로 두 개로 만들어집니다. 북만주의 혁신의회, 남만주의 국민부 이렇게 만들어져요. 여기 나오죠? 북만주의 혁신의회, 남만주의 국민부. 북만주 쪽에 이 혁신의회는 혁신의회에 속해져 있는 어떤 단체들, 한국 독립당, 한국 독립군이 만들어지고 국민부 소속은 당과 군대. 얘들아, 혁신의회 국민부가 정부라면 정부의 여당인 당, 그 다음에 군대인 군대가. 특이한 점 봐봐. 여기 여기 뭐야? 한국, 여기 뭐야? 조선이지, 조선혁명. 나중에 예외가 딱 하나 있고요. 그 예외 빼고는 앞에 어떤 단체 앞에 한국이 붙으면 보통 민족주의 계열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조선이 붙으면 사회주의 계열이에요. 거의 90%가 그래, 90%가. 10%의 예외는 있어요. 그럼 10%의 예외가 있다는 얘기는 뭔데? 한국 붙었는데 사회주의고 조선 붙었는데 민족주의일 수 있어. 하지만 여기서 안 해, 이제부터는. 그래서 웬만한 어떤 단체들의 이름을 볼 때, 정당이나 단체를 볼 때, 한국 붙으면 민족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선 붙으면 사회주의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시험 보는 거죠? 1920년대까지? 30년대 안 해도 되죠? 오케이? 그럼 이제 8번까지입니다. 8번까지. 정리를 쭉 하세요. 봐, 선생님 보세요.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간도 참변. 간도 참변 겪고 나서 밀산부에서 모여서 러시아 이동, 그다음 자유시에 갔다가 자유시 참변,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와서 삼부 결성, 참정신 만들죠. 만들고 활동하려는데 일본이 미스야 협정 맺죠. 미스야 협정 이후에 안 되겠다. 우리가 뭐 자합작 운동이 일어나면서 삼부 통합 운동이 일어나서 만들어진 게 북만주, 남만주. 북만주의 혁신위회, 남만주의 국민부. 북만주 혁신위회 한국 독립당, 한국 독립군. 남만주 국민부의 조선혁명군, 조선혁명당.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이제 그 다음은 뭘 볼 거냐면 1920년대 다른 자, 의열투쟁은요. 여기 봐. 나중에 시험 범위에서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1905년부터 1910년 식민지 이전까지 해도 독립이 아니라 이제 외교권 뺏기고 나서도 외교권을 찾기 이때는 민족 수호 운동이죠.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권 수호 운동이 있었고 1910년 이후부터 이제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렇게 이때는 독립운동이 되는 거야. 구별해야 됩니다. 1910년 일본 식민지가 되기 전에는 나라를 지키는 국권 수호 운동이었고 나라를 뺏기고 나서는 독립운동인데 노선이 크게 세 개야. 자, 얘네가 바로 민족주의 계열. 그 다음에 여기가 무장 계열. 자, 얘가 의열투쟁이었단 말이야. 언제도 1910년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1910년 이전의 무장운동은 아직 나라를 뺏기기 전이기 때문에 이게 항일의병운동이 되는 거고 그러면 항일의병운동이 독립운동이 되면 항일 무장투쟁이 되는 거고요. 의열은요. 1910년 이전의 의열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1909년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 1909년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는 게 1909년에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1910년 이후 독립운동을 하는 단에도 역시 의열 노선이 있었죠. 의열 노선. 의열 노선이란 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혹은 소규모 단체를 만들어서 폭탄 테러나 일본의 유인 암살 그걸 주요한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1920년대 정말 유명한 뭐가 나옵니까? 의열단이 나오죠. 단체. 의열단. 의열단 단장이고 의열단을 만들었던 선생님이 약산 김원봉 선생님이시죠. 약산 김원봉이 중심이 되어 만주에서 비밀결사로 이걸 만든 건 1919년이지만 의열단을 만든 거. 활동은 언제 한다? 주로 1920년대 합니다. 활동은. 이제 만든 게 19년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활동은 20년대에 주로 합니다. 자, 이 의열단 선언문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굉장히 좋은, 멋진 문장들이 많은
의열단 선언문이 있는데 그걸 누가 썼냐면 어머 신천 선생님 누구요? 신천 선생님 정말 예전부터 봤었지 그치? 뭐였어? 민족주의 사학자였고 그 신천 선생님이 1920년대 의열단 선언문을 써줘요. 그래서 제목이 조선혁명 선언이라는 명문장을 써줍니다. 그 문장에 의열단의 정신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제히 그러면 얘네들의 활동 내용은 아까도 말했지만 폭탄 테러, 암살입니다. 일제히 주요한 인물들을 처단하고 식민 통치 기관을 파괴하는 등의 의거 활동을 전개했는데 많은 인물들이 있죠. 박재혁, 김일성, 김성훈, 나숙 선생님들 의협단이 영화에도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김원봉 선생님 역할을 맡으셨던 배우들을 보면요. 누가 있을까? 이병헌도 김원봉을 맡은 적이 있었고 이병헌 배우도 그 다음에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죠? 뮤지컬로 유명한 배우 있는데 그 배우도 김원봉 선생님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죠? 있어요? 뭐 봤는데요? 의열단이 나오는 영화 중에 변화. 그런데 김원봉 선생님의 생각이 바뀌어요. 1920년대 때 개인적으로 중로경찰서라든지 동양철식 주식회사라든지 추성 총독부에 폭탄 던지고 했어. 하지만 그런 데서 크게 이제 일본군한테 어떤 공포를 심어주기에는 좋았지만 이 방법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김원봉이. 그래서 나오죠. 개별적인 의거 활동이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선을 바꿔요. 무장 독립운동으로 바꿔버립니다. 조직적이고 대중적인 뭘 준비하기 시작한다? 무장 투쟁을 준비하면서 의열단 단원들을 다 군사학교에 입학시킵니다. 군사학교에. 김원봉 등이 단원들을 그 유명한 군사학교 황푸 공관학교 왜 유명하냐면요. 중국 독립운동의 유명한 인물들 다 여기 출신이에요. 우리나라에 이제 내가 1910년대 1910년대 독립운동가 다 대부분 다 신민회 출신이라고 말했듯이 신민회가 만든 군사학교 출신이라든지 이제 2000년 이후부터는 다 중국 애들 이거 중국이 만든 거거든. 한국군관학교 당연히 국민군이 만든 그런 학교인데 왜냐면 우리는 학교가 없으니까요. 여기 가서 이렇게 군사훈련을 받아요. 마지막에 김일성도 어렸을 때 잠깐 여기를 갑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에 발 한 번 담갔다 하는 애들은 싹 다 여기 출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김일성이 누군지는 알죠? 그 북한의 김일성이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혁혁한 공을 세우진 않았지만 얘도 독립운동에 일조를 해요. 자기 아빠 손 붙잡고 압록강 막 건너다니면서. 자 어쨌든 황포 공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많은 군사 기술을 배워서 그래서 우리 조선인들을 위한 조선혁명 군사 정치 감각 여기 너무 길어. 조선혁명 군사 조선 들어갔잖아. 조선 들어가고 혁명 들어가서 선생님 그럼 김원모 선생님은 민족주의 계열 아니고 사회주의 계열인가요? 좀 더 가까워요. 사회주의에. 내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1920년대 이후 독립운동가들이 99%가 아니 90%가 다 뭐라서 내가 사회주의랬지. 그러니까 민족주의를 찾는 게 힘들어. 다 사회주의 사상이 경도돼 이 당시에는. 왜냐면 내가 얘기했잖아. 러시아만 유일하게 식민지 조선을 도왔다고. 러시아는 스웨덴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사회주의 계열이었어요. 조선혁명 군사 정치 간부학교를 설립했다. 여기서 독립군 간부 양성이 목적이었고 그다음에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노선이 바뀌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의열단이 노선이 나중에 바뀌면서 무장투쟁으로 바뀌고 그래서 항포공간을 개폐하고 나중에 뭘 만들어? 민족혁명당. 여기서 냄새가 나. 쌤! 민족혁명당이면 사회주의 계열이에요? 아니면 민족주의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김원건 선생님이 좌파는 맞는데 완전 극자가 아니에요. 민족주의 계열이랑도 얼마든지 손을 잡을 수 있는 민족주의적 사회주의자입니다. 민족주의적 사회주의자. 그래서 이런 이름이 나와요. 혁명은 사회주의 냄새가, 민족은 아무래도 민족주의 냄새가 나는 이런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김원모 선생님은 해방되고 나서 남한에 내려와서 결국에는 친일파 애들이 대부분 다 조선 경찰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찰이 되기 때문에 이승만 같은 애들이 이런 쟁쟁한 독립운동가들은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요. 얘는 독립운동 한 게 없으니까 이승만이. 그래서 결국에는 못 견디고 북한으로 몰락하십니다. 왜 남한에 많은 독립운동가가 없냐면 내가 아까 말했듯이 사회주의 계열이 거의 90%인데 얘네가 분단되고 이 독립운동가들이 분단되고 다 떠나요 북한으로. 그리고 북한에 남아있던 친일파는 싹 다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남북한 분단됐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남한에 있는 친일파의 파라다이스가 되고요. 독립운동가들은 싹 다 북한에 있다가 나중에 김일성이 집권하고 싹 죽어요.
싹 죽입니다, 김일성이. 왜냐면 김일성 나이가 어렸는데 이 쟁쟁한 독립운동가들이 남아있으면 자기가 독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결국 너무 웃긴 게 봐봐. 남한은 이승만 같은 애들이 있어서 친일파를 다 내려왔단 말이야. 왜냐면 북한이 처음에서 친일파한테 투단했거든. 그러니까 살아남고 싶은 친일파는 다 남한으로 내려왔고, 또 남한에서는 친일 경찰들이 다시 대한민국 경찰 군복을 갈아입고 독립운동을 괴롭히니까 독립운동 다 올라갔단 말이야. 근데 결국에는 친일파들은 후손들은 지금까지 남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고요. 우리는 남한은 친일파 처단을 못했어요. 이승만 자체가 너무 친일적 애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데 북한은 독립운동가 싹 다 죽였죠. 결과적으로 독립운동가들은 없어요. 후손들도 대부분 다. 비극입니다, 비극. 나중에 정말 남한이 어떻게 친일파의 파라다이스가 되는지. 북한 친일파까지 내려와가지고 진짜 쓰레기장이 됐었어요, 쓰레기장이. 자, 의열단의 의거. 의열단의 나석주가 중국에서 배를 타고 중국 노동자로 변장하여 12월 27일 인천에 상륙, 28일 경성으로 편입했다. 그는 이날 식산은행 대부계실에 폭탄 한 개를 투척하였으나 잘 안 터졌어요. 이때가 성능이 안 좋아서. 곧 동양 투식투식해로 친일 권총을 난사하여 일본인 3명을 사살하고 4명에게 중상을 입힌 뒤 폭탄 한 개를 던졌다. 하지만 또한 이한 불발하여 도피하던 중 경고부 한 명을 사살하고 경찰관에 포위되자 권총으로 자기가 쓴데 3발을 쏘아 자기였다. 장난 아니죠. 여기 보시면 여기 박지혁 선생님은 부산경찰서에, 김혜선 선생님은 저는 총독부에, 김상욱 선생님은 종로경찰서에 각각 폭탄을 투척했고 김주석, 일본군과 나석주는 조선수단을 그래서 정말 일본 애들이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의열단 출신들이. 다음요. 한인애국단 들어갑니까? 한인애국단은 쓰세요. 한인애국단은 의열단이 1920년대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열단이 주로 활동했던 건 1920년대. 그 다음에 한인애국단이 활동하던 건 1930년대죠. 특히 의열단은 국내로 들어왔어요. 기지는 해외에 있는데 국내에 잔입해서, 그러니까 일본군이 더 괴로웠던 거야. 자기네들의 나와바리잖아요. 이렇게 일본어를 쓰면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네들의 홈그라운드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근데 한인애국단 같은 경우는 일단 대한민국 민주정부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독립대가 누가 만든 겁니까? 김구 선생님이 만든 거죠. 어디서? 상하이에서. 30년대죠. 만든 것 자체가 31년이고요. 그래서 활동보다 30년대죠. 이봉창 선생님이 일본의 왕을 죽이려고 시도했지만 못 죽였어요. 이건 일본에서예요. 동경에서. 윤봉계 선생님이 상하이에서, 상하이 훈코공원에서 일본군을 죽인 건 정말 꽤 효과가,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많은 폭탄이 터져서 많은 인물이 죽었습니다. 윤봉계 선생님의 의거가 사실 나중에 중국인들의 가슴을 울렸죠. 왜냐하면 30년대에는 그때는 중국도 일본과 싸우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중국 애들이 국내 독립운동가들,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윤봉길 선생의 상하이 훈포공원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나오잖아. 중국 국민당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도 주고 정보도 제공하고 그런 계기가 됐던 게 바로 이거다. 윤봉길 선생님의 상하이 훈포공원 의거. 여긴 그 다음엔 들어갑니까? 여기요. 네, 확인해 보세요.